예,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 공정이라는 그 주제로 오늘 좀 그 강의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뭐 강의라 그러니까 굉장히 또 좀 긴장하는데 그냥 쉽게 쉽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사업가들이 이제 자기 사업체를 만들어서 이제 사업을 시작하죠. 사업을 시작한다는 게 뭐예요? 장사꾼이 된다는 거잖아요. 장사하는 사람이. 자기 물건을 만들어서 이제 그걸 팔아서 그 이윤을 남기는 거죠. 내가 어, 이런 제품을 만들어 100원에 만들었어. 팔 때는 뭐 130원에 팔아. 그럼 30원의 이윤을 보고서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장도 만들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제 그 사업을 시작하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거래 상대방이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거래 상대방. 거래 상대방하고 거래를 하는데 이 사람은 물건을 주고 이 사람은 대금을 지불한다고. 대금을 지불하는데 보통 이제 장사를 처음 시작하고 이러면요. 외상 거래를 해요. 외상 거래. 물건을 먼저 주고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돈을 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게 바로 거기에서 리스크가 있거든. 물건은 줬는데 돈이 안 와. 그럴 때 이제 회사가 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회사 입장에서는 어때요? 회사 사장 입장에서는 외상 거래를 안 할라 그러지. 될 수 있는 대로. 리스크가 있으니까. 근데 과거에는 어쩔 수 없이 외상 거래를 할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물건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이 사람한테서 어음을 받아요. 어음. 내가 이제 뭐를 어떤 물건을 한 1000개를 만들었어. 1000개를 만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과일을 갈아 먹는 그 뭐라 그러죠? 뭐 그런 믹서기를 1000개를 만들었어. 이 사람한테 줬어. 근데 이 사람은 그 돈을 주지 않고 어음을 주죠. 어음이란 게 뭐예요? 이제 결제일이 도달했을 때 그 어음 갖고 은행에다 갖다 주면은 이 사람이 갖다 주면은 은행에서 돈을 내주죠. 근데 돈을 안 내줬어. 줄 돈이 없다고선 부도 도장을 딱 찍어. 이거는 내줄 돈이 없습니다 하고서 은행에서 도장을 찍어요. 그럼 부도야 그게. 그렇죠. 어음 부도가 그런 거잖아요. 몰라요? 그렇게 합니다. 보통 저걸 하는 거를. 그래서 이제 사업을 하는 사장님은 대수인 대로 외상 거래를 안 하려 그래. 나중에 이제 부도 맞을 수 있으니까. 참고로 이제 여러분 어음하고 수표하고의 차이점이 뭐예요? 그런 것도 설명해야 되나? 어음이 나중에 부도가 나면요. 형사 사건으로 되는 경우가 드물어요. 대부분 민사로 가지. 민사는 뭐냐면 민사 재판을 해가지고 돈을 받아야 되는데 부도 낼 정도면은 돈 안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수표는 좀 달라. 수표는 그 부정수표 단속법이라 그래가지고 수표를 받았는데 이게 부도 처리가 됐어. 그러면 수표 발행한 사람들 깜빵 가요. 그렇기 때문에 어음하고 수표하고 좀 다르다고 그 점에서. 그렇죠? 뭐 그 얘기 이제 그 정도로 하고 그 어음 거래를 되신 대로 안 할라 그런다고. 그래서 이 사람은 뭐라 그래요? 이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하고 거래를 할 때. 이 사람이 그동안 자기랑 신용이 쌓여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이제 매상 거래를 해요. 근데 처음 보는 사람이고 별로 신뢰가 안 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현찰박치기를 하자 그러는 거죠. 물건 줬을 때 바로 돈 내주기로. 현찰박치기. 그렇게 하자 그러죠. 근데 최근에는 어떻게 바뀌었어요? 최근에는 이제 택배 회사 같은 데 있어. 택배 회사. 택배 회사 이제 물건을 갖다 주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쇼핑몰 같은 경우에 선결제가
선결제하라 그러잖아요. 먼저 결제를 하면 물건을 주겠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바뀌는 거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사업하는 사람이 리스크가 있으니까 리스크가 없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자꾸 그런 쪽으로 바꾸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 사람과 이 사람 간의 거래인데도 법적인 거래이기 때문에 권리 의무가 있다고. 권리 의무가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외상 거래는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외상을 안 줄 수가 없어. 왜냐하면 외상 아니면 안 사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러니까 이 업체는 처음에 리스크를 안고선 사업을 시작할 때 거래를 하잖아요. 그러다 이제 신용이 쌓이면은 안심하, 안심하고 이제 거래를 계속 외상 거래를 할 수 있는데 좀 뭔가 신뢰가 부족해, 신용이 부족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당신하고는 외상 거래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요 신뢰가 되게 중요해요. 네, 신뢰가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양 당사자가 어, 이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게 중요하죠. 네. 자, 이제 공정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 그 궁금해하실 분이 있을 겁니다. 얘기를 좀 더 들어보세요. 음. 공동체하고 개인이 있어. 공동체하고 개인. 공동체하고 개인 사이에서는 거래 관계로 이루어지는 거래 행위가 있겠,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어때요? 공동체하고 개인하고 거래 관계로 법적인 계약서를 작성해서 공동체 일을 하지 않는다고. 너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너한테 얼마 줄게. 너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한테 공천을 줄게. 이렇게 계약서를 먼저 작성해서 해요. 그걸 이제 그런 걸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공정성이라는 문제가 되게 중요한 거야. 여러분 삼국지나 초안지나 과거 이런 거 역사책을 읽어볼 때 어때요? 어떤 공동체는 막 부흥해 발전을 거듭해서 천하통일을 해. 그리고 또 이 공동체는 뭐 하다가 얘네한테 저 전쟁을 벌여서 이 차이가 왜 생기는 거예요? 삼국지에 보면은 자기네 공동체에 굉장히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있어요. 충성을 다하는 사람. 근데 충성을 다하게끔 만드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조직의 리더가 그렇게 하는 거야. 삼국지에서 이제 유비가 있어. 유비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 자기네 나라, 자기네 공동체를 위해서 목숨을 다 바치고 충성을 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우리가 이제 거기서 감동을 얻잖아요. 감동을 받고 그러잖아요. 그 위나라는 어때요? 조조의 나라 공동체를 위해 가지고 목숨을 버리고 굉장히 충성을 다해. 그렇죠? 오나라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너가 요번에 어느 성에 전투를 나가 전투를 하면은 해서 너가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면은 내가 너에게 시급으로 땅을 얼마큼 주고 얼마큼 주고 이렇게 해서 너 해주겠다고선 계약서 쓰고 하우돈이 출정해.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 거 없다고. 다 자발적으로 열심히 해. 자발적으로. 왜? 누구를 믿고 공동체를 믿고 또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이제 위나라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 조조의 나라는 조조를 믿고 조조가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믿고 내가 열심히 하면은 내가 공을 세우면 공동체가 나에게 보상을 줄 거다 이런 믿음. 또 하나
내가 열심히 하다 목숨을 잃었어도 난 내가 잃은 목숨이 아깝지 않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열심히 자기가 할 일을 하잖아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거예요? 이, 이 개인과 공동체 간에 신뢰관계가 있어야 되고 애정이 있어야 돼. 그래서 애정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애국심이 있다 그러잖아요. 애사심이 있다, 애양심이 있다, 우리 가족에 가족애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있던가, 그게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내가 이만큼 열심히 일했어. 그러면 공동체가 내가 열심히 한 거 알아주겠지. 나의 노력이 헛되게 끝나지 않겠지. 이런 생각으로 가서 열심히 싸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두 개가 중요해. 근데 그런 믿음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공동체를 위해 열심히 일하지 않아. 그래서 이제 나오는 우스갯소리가 뭐냐면, 어? 내가 속한 공동체에 헌신했다가 헌신짝 됐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 공동체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어때요? 누구나 다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공정성이 확보되어 있어야 된다고. 그 당에. 당이 아니라 그 공동체에, 그 집단에. 그래서 옛날부터 이제 우리가 역사책을 보면 어떤 얘기를 해요? 관리를 뽑을 때 공정하고 능력 있고 유능한 사람을 뽑아야 되고 뭐 어떻고 그런 게 뭐예요? 공동체를 위해서 그런 거죠. 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이 있어요.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있어.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더 크고 더 발전하고 얘네를 이기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노력을 해야 돼. 여기에 속해 있는 사람이나 여기를 지지하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자기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게끔 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정성을 확보해야 된다고. 누구나 당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 국회의원 될 수 있다. 누구나 자기 속해 있는 사람이 발전 가능성이 있다. 당신도 당이 발전하면 회사가 잘 되면 사원도 잘 된다. 이런 믿음을 주면은 열심히 일하잖아요. 여러분 그 공산주의가 망한 이유가 뭐예요? 그 근로의욕이 없어서 망한 거잖아요. 열심히 일해봐야 뭐 저놈하고 나하고 열심히 일한 거랑 똑같이 받는 건데 그러면 이제 근로의욕이 없어지듯이 그래서 어느 집단이든지 공정성이 되게 중요해. 공정성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로의욕을 상실해. 아무도 이 당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그러지 않아. 그래서 망한 게 자유한국당이 그래서 망한 거잖아요. 예. 공정성이 훼손됐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제 당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지 않죠. 그렇잖아요. 아니에요? 그렇잖아.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뭐 공천 따는 놈은 박근혜랑 친한 사람만 공천 따는데 그게 진박이잖아요. 진박. 친박과 진박에서 진박. 진박은 어떤 사람이 진박이에요? 내가 저번 방송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얘한테 모멸감을 줬어. 박근혜야 내가. 근데 전용욱이 여기 있는 사람한테 모멸감을 줬어. 모멸감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여전히 충성해. 그럼 진박이 되잖아요. 나의 개가 된 거잖아요. 이 사람은. 내가 죽으려면 죽어 이러고 할복해 이러면 할복하고 그런 관계가 되도록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진박 간별사가 나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 버리니까 상벌 제도가 그렇게 돌아가니까 어때요?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하려고 그러지 않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공정성이 중요한 거야. 이건 이제 당하고의 관계에서 설명을 했는데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도 똑같아요.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도. 국가들끼리도 경쟁하잖아요. 미국과 중국하고 경쟁하고, 미국과 러시아랑 경쟁하고, EU와 뭐 다른 데랑 경쟁하고, 다 경쟁한다고.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랑 경쟁하잖아요. 근데 국가가 잘 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구성원들이 모두 다 열심히 하면 그에 따른 보상이, 합당한 보상이 있다는 거. 두 번째 뭐예요? 그런 합당한 보상이 없더라도 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좋아.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공동체는 경쟁력이 있죠. 예. 그렇죠. 예. 전에 제가 예를 들었을 때 이회영 선생이 있어. 이회영 선생이 이제 구한 말에 이제 국권을 빼앗기고 그 이혜영 집안이 그 만주로 저걸 가잖아요. 재산을 거두어서 만주로 떠나서 신흥무관학교를 세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다 끝나고 해방이 됐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됐어. 그럼 이혜영 집안 사람들은 누구한테 보상을 해달라 그래요? 물론 이 사람은 보상을 해달라 그러지 않았지만 누구한테? 없어요.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해주면은 반대급부로 뭘 주겠다고 계약서 쓴 게 없어. 근데 공동체하고 개인하고의 관계에서 어떤 계약서를 써가지고 내가 이만큼 해주면 이렇게 해주겠다는 그 계약서가 없는 거야. 그렇지만 국가는 어떻게 해요? 해줘야 되는 거야. 왜 해줘야 돼요? 그래야 공정성을, 이 공동체가 운영하는 무형의 가치인 공정성이라는 게 유지되거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한테 뭔가 되돌려줘야 돼. 되돌려주는 게 뭐예요? 명예를 되돌려주는, 명예로 보답하다는가. 그 사람이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한 부분을 다시 복구시켜 준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보상을 해주잖아요. 그런 게 안 돼 있으면 어때요? 그럼 다음에 그런 일이 벌어졌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이혜영 같은 사람이 나타날까요? 나타나기가 힘들지. 그렇잖아요. 나중에 복구됐는데 복구된 뭐해? 나한테 돌아오는 게 저거 뭐 뻔한데. 그렇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애국심이라는 게 있어. 우리나라는 나한테 돌아오는 게 없어도 좀 하려고, 좀 공동체를 위해서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그게 뭐냐? 금모으기 운동이야. 금모으기 운동은 뭐예요? 나라가 IMF로 어려움에 빠져 있었어. 어려움에 빠져 있는데 서로 금부치를 갖다 대는 거야. 국가를 위해서. 근데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나니까 어때요? 끝나고 나니까 금부치 되돌려줘요? 국가에서? 안 돌려준다고. 근데 그걸 되돌려 받지 않는 사람 어때요?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그냥 되돌려 받을 생각으로 내는 게 아니라 그냥 국가를 위해서 내놨다. 그 사람들은 안 돌려받는 걸 만족해 해. 아니, 거기에서 불만을 갖고 있지 않아. 그렇잖아요, 그 사람한테. 그 이제 순수한 애국심에 의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어때요? 금모기 운동이 알고 봤더니 이렇게 쓰였다. 안 좋게 쓰였다. 그러면 괜히 애국심 발휘한 사람은 바보 된 거잖아. 그런 유튜브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금모기 운동이 실상을 아느냐 뭐 이러면서. 근데 그게 이제 과연 그 내용이 진짜 그런 건지 아닌 건지는 저는 잘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보진 않았고요. 하여튼 그런 유튜브 방송도 있더라고요. 금모으기 운동의 실상 뭐 이래가지고. 그렇잖아요. 근데 좌우지간 두 개야. 공동체가 잘 되려면 애국심하고 공정성. 공정성은 뭐냐면
누구나 공동체에다가 헌신하고 기여한 만큼 공동체가 당신의 고마움을 잊지 않겠다. 이게 공정성이거든. 그렇잖아요. 근데 자유한국당이 망한 이유가 뭐냐면 박근혜가 그 공정성이라는 그 가치를 완전히 뭉개버렸어. 뭉개버렸어.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자기 밥것은 자기가 챙겨야 된다는 생각이, 그런 문화가 팽배해 있어. 근데 이쪽은 어때요? 이쪽은 내가 좀 공동체를 일하다가 손해를 좀 입었어. 그렇지만 공동체가 또 나에 대해서 나름대로 공정하게 좀 처리를 해주겠지. 거기에 대한 대우를 해주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공동체를 여전히 음, 그 뭐야 기여를 하죠. 열심히 일하려고 그러죠. 근데 이게 안 돼, 그런 게 없는 집단에서는 밥그릇 싸움이 일어나는 거야. 이제 만인에 의한 투쟁이 막 발생하는 거지. 그래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자유한국당의 상임위원장을 이제 배정하는 문제가 있었어. 배정하는데 상임위원장이 그게 노른자거든. 국회의원들이 눈독 들이는 자리거든. 근데 그 자리에 커트 당했어. 커트 당하고 어떻게 해요? 막 지랄하고 그러잖아요. 왜 날 상임위원장에 떨어뜨리고 죄를 주냐고. 그래서 막 떠들고 막, 그래서 매스컴 탄 사람이 누구예요? 이게 박순자 의원이 그렇잖아. 박순자 의원이 왜 상임위원장을 날 안 주고 다른 사람을 주느냐고 막 화를 내고 막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 상태로 된 거지. 자유한국당이 그 당시 그랬거든. 지금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랬다고. 그때 막 그러는 거야. 야, 할 말 있으면 가서 해 이래요, 국회의원도. 왜냐하면 왜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지 밥그릇을 지가 챙겨야 되는 집단이야. 여기 공정성이라는 게 없어. 목소리 크고 좀 대차게 밀어붙이는 놈이 먹는 집단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야,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해. 너 왜 상임위원장 안 시켜주고 쟤 시켜준지 하라고. 그럼 일단 나가가지고 이게 왜 상임위원장을 날 안 시키고 다른 사람을 시키냐고. 그래서 박순자가 막 지어. 그때 보니까 박순자 유관순 누나 같아. 유관순 누나. 평상시에 뭐 당이 찌그러지기나 말기나 그런 거는 그때는 아무 뭐 그런 거 관심도 안 갖다가 자기가 이제 상임위원장 자리 안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막 유관순 열사처럼 막 떠들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집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이제 이 정도로 얘기하고 또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